자, 지금 이제 JDBC 프로그래밍 단계가 1부터 6까지 있는데 1번부터 보면은 JDBC 드라이브를 로딩을 하죠. JDBC 이제 지금 저 소스 코드 흐름입니다. 그래서 JDBC 드라이브 로드를 하는데 이제 이때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면 사용 클래스라고 나와 있죠. 예. 여기 이제 보면 이제 클래스 점 포 네임 해가지고요. 요런 이제 클래스에 이제 메소드를 씁니다. JDBC 드라이브를 로딩할 때 이제 쓰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할 때 이렇게 java.sql.connection 그래서 요 이제 앞에 있는 거 요거는 소문자로 되어 있는 거는 패키지 이름이죠. 패키지 이름은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java.sql.connection 사용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먼트 생성 단계로 가는데 이때는 스테이트먼트 생성할 때는 java.sql 여기 이제 패키지 밑에 스테이트먼트 나 java.sql의 prepared statement 이제 클래스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객체를 만들어 주고요.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SQL 문 이제 전송 이제 실행하는 단계인데 이것도 이제 java.sql.statement 만들어진 객체를 가지고 자 객체니까 메소드가 있겠죠.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SQL 문장을 이제 실행할 때 execute 실행이죠. execute query execute query 라는 이제 메소드를 통해서 보통 이제 select 문 select 문 같은 경우에는 execute query 메소드를 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select SQL 문장을 잘 알고 있죠. 보통 이제 데이터베이스 검색할 때 select 문 쓰는데 그 select 문은 execute query 메소드를 씁니다. 그래서 execute query는 select 문 실행할 때만 사용하는 거다. 라고만 기억해 주시고요. 그 외에 SQL 문장들은 뭐 insert나 update나 delete는 요 update 이제 execute update라고 하는 요 이제 메소드를 이용해서 요 메소드를 통해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업데이트 우리 SQL 문장에 업데이트 있으니까 execute 업데이트 하면 업데이트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메소드 이름이죠. SQL 그 문장에 select 문이 있고 insert 문이 있고 update 문이 있고 delete 문이 있는데 SQL 문장에 그 중에서 이제 select 문을 이제 실행할 때는 execute query를 실행하는데 select 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하고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select 문은 결과가 레코드 단위로 이제 넘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결과 레코드가 리턴이 되는 SQL 문장은 select 문이에요. 그런데 업데이트나 딜리트나 뭐 인서트 같은 경우에는 리턴 되는 게 그래 뭐 잘 실행됐다 이 정도만 리턴 되죠. 그래 뭐 만약에 이제 딜리트 해라 라고 SQL 문장 줬을 때 리턴 값은 받을 거는 그래 잘 삭제됐다 이 정도 뭐 그런 정도밖에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 레코드를 삭제했다 그러면 2개 삭제했다 뭐 3개 삭제했다 3개 레코드 삭제했다 요 숫자만 받으면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수정할 때도 내가 업데이트라는 SQL 문장을 실행했을 때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이제 실행이 되고 수정 SQL 문장이 실행이 되고 리턴 값을 받을 때는 수정 잘 됐다 혹은 뭐 5개의 레코드가 수정됐다 뭐 2개의 레코드가 수정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 몇 개의 레코드가 수정됐는지 숫자만 리턴 받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인서트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를 우리가 인서트를 해주면 인서트 SQL 문장 실행한 이제 결과로 인서트 잘 됐다 혹은 뭐 인서트를 하는데 뭐 2개의 레코드가 인서트 됐다 뭐 3개의 레코드가 인서트 됐다 이런 식으로 인서트가 성공적으로 된 그런 이제 레코드의 개수만 리턴을 받으면 되죠. 그래서 업데이트, 인서트, 딜리트 SQL 문장은 다 이 실행을 했을 때 실행이 잘 됐다 또 실행을 했는데 몇 개의 테이블에 몇 개의 레코드에 대해서 이 작업을 실행을 완료했다 잘 됐다 요 정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리턴하는 그런 타입이 그냥 정수 값으로 그냥 몇 개 레코드 수정했다, 몇 개 레코드 삭제됐다, 뭐 이런 식으로 리턴이 되고요. 셀렉터 같은 경우에는 결과 테이블이 리턴이 되잖아요. 그 안에는 레코드들이 들어가 있죠. 리턴되는 타입이 달라요. 그래서 셀렉트 문은 execute query, 처음에 이거 별거 아닌데도 잘 기억이 안 나. execute query였는가 execute update는 막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조곤조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execute query는 select 문에만 쓴다, 이거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select 문 있죠, SQL 문장. 그거는 execute query 메소드를 통해서 실행을 한다. 그 외에 insert나 delete나 update SQL 문장은 execute updat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실행을 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하면 얘가 이제 자바 쪽에서 데이터베이스한테 이거 SQL 문장 실행해줘, 이렇게 해줘 라고 이제 요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메소드를 이제 실행한 이제 결과, SQL 문제 문이 이제 실행된 결과가 자바 쪽으로 리턴이 되겠죠. 리턴될 때, 리턴되는 값이 밑에 이제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execute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리턴되기 때문에 인티저 타입으로 그냥 받으면 돼요. 그런데 요 execute query 같은 경우에는 리턴되는 결과가 그 결과 테이블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로 레코드들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리절트 셋이라고 하는데 요 타입으로 리턴이 돼요. 리절트 셋. 뭐 용어는 이제 레코드 셋인데 그 레코드 셋을 이렇게 이제 레코드들의 집합이죠. 결과로 이렇게 던져주는데 실제 이제 리절트 셋이라고 하는 결과 리절트 셋이라는 이런 타입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여기서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 이제 리절트 셋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요, 이게 하나의 테이블이거든요. 하나의 테이블이에요. 결과가 들어가 있는 테이블이에요. 결과 레코드들이 들어가 있는 테이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여러분들 게시판 같은 거, 글 같은 거 목록에 쭉 출력해 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여기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를 다 가져와서요, 리절트셋에 불러온 다음에 여기 이제 결과로 불러온 리절트셋에 저장되는 레코드를 하나씩 이제 가져와서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다 끝났어요.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작업이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연결 해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요때는 이제 요 커넥션, 이게, 객체, close라고 하는, 요런 이제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해제는 왜 해주느냐 하면, 자원을 우리가 뭐 도서관에 책을 이제 빌리러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책을 우리가 자 빌려 가긴 가는데 이걸 반납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사람이 못 빌려가죠. 책이라는 게 도서관의 자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책을 빌려가서 잘 읽었으면 다 읽고 나서 도서관에 반납해줘야 다른 사람이 그 책이라는 자원을 또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원을 쓰고 나서는 이제 클로즈 해주는 이런 이제 코드들이 나와요. 당연히 이제 요 커넥션 객체만 이렇게 닫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리저스 셋을 썼으면 리저스 셋을 닫아주는 것도 있고,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것도 객체이기 때문에 자원 반납하기 위해서 클로즈 닫아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코드들이 자바 코드들이 소스 코드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바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요 과정을 이 정도 이제 흐름을 익숙하게 좀 이렇게 봐놓으셔야 돼요. 요 흐름을 봐놓고 이제 자바 코드를 보잖아요. 그러면 요 코드는 1번 부분이야. 요 코드는 2번 부분이야. 요 코드는 3번 부분. 요 코드는 4번 부분. 이렇게 이제 코드의 부분들을 자 어느 흐름 어느 쪽에 지금 처리하는 코드인지를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딱 하시고 코드를 보시면 된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1번부터 6번 이제 이렇게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이제 세부 이제 설명을 지금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단계는 프로그래밍 할 때 JDBC 드라이버를 로드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이 JDBC 드라이버라는 게 이제 클래스잖아요. 라이브러리 클래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메모리 상에 이 JDBC 드라이브를 쓸 수 있도록 로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JDBC 드라이브를 로드를 해야 되는데 JDBC 드라이브를 로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네요. jdbc.driver라는 시스템 환경 변수에 등록된 내용으로 사용하는 방법. 환경 변수에 이제 세팅을 해놓고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클래스라는 클래스에 클래스라는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라는 클래스에 포네임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JDBC 드라이브를 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두 번째, 클래스라는 클래스의 포네임 메소드 사용해서 JDBC 드라이브를 로드하는 예제 코드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클래스.포네임 한 다음에 여기 이제 org.h2.driver 요게 이제 h2 우리 h2 데이터베이스 쓰잖아요. 우리 이제 실습할 때는 요 교재에서 h2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이제 요 JDBC 이제 드라이버입니다. 그래서 org.h2는 패키지고요. org 패키지 밑에 h2 패키지 밑에 있는 드라이브라고 하는 JDBC 이제 드라이버 클래스를 로딩을 하는 거예요. 메모리상에. 포 클래스 점 포네임 클래스 점 포네임 클래스 점 포네임 요 메소드상에서 JDBC 드라이버를 로드한다. 자, 그럼 이제 1단계 끝나는 거죠. 요 코드만 알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요런 이제 명령어 나오면 이거 JDBC 드라이버 로드하는구나. 그래서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JDBC 드라이버 요 패키지하고 이름 쓰실 때 스펠링 틀려버리면 처음부터 이제 오류가 나는 거죠. 다음에 이제 드라이버 로드에 사용되는 여기 요 부분 이제 확대해 놓은 겁니다. org.h2.driver는 h2 데이터베이스의 드라이버 클래스다. 그래서 요 이름을 잘못 명시하면 오류가 난다. 되죠, 그죠? 오탑도로. 그래서 요거는 지금 h2 데이터베이스에 JDBC 드라이버 사용하는 거고요. 뭐 오라클이나 그 다음에 뭐 MySQL, MariaDB, MES SQL 그 DBMS 종류에 따라 가지고 요거 이제 요 패키지하고 이제 요런 것들은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 JDBC 드라이버는 해당 그 벤더라 그러죠. 그 데이터베이스 제작사 그 회사마다 JDB 각각 자기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JDBC 드라이버를 이제 공식 사이트에 이제 올려둡니다. 그걸 이제 다운받아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업체 갔는데 업체에서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듣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거 가지고 자바 프로그램 하래요. 그러면 그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들어봤어요. 새로 나온 거라 그러는데 따끈따끈해요. 어제 나왔대. 어제 나왔는데 이거 대단해 하대 기능이. 그래서 이제 이거 쓰기로 했다고. 그러면 그 이제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JDBC 드라이브 있는지 한번 쫙 보고 그죠? 있으면 이제 그걸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단계 이제 JDBC 드라이버를 이제 코드 상에서 class.poName 메소드 사용해가지고 이제 JDBC 드라이버를 메모리에 이제 로딩했다. 자, 그 다음 이제 하는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결 작업이에요. 드라이버가 로딩이 됐어. 메모리상에 로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JDBC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하고 이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이제 연결을 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JDBC 드라이버를 가지고. 그래서 JDBC 드라이버가 로드가 되면 자, 이제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JDBC 드라이버를 이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실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려면 커넥션 클래스를 이용하죠. 연결이잖아요, 그죠? 커넥션 클래스를 가지고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컬렉션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이거 뭐 말인지 알죠? 인스턴스 객체죠, 객체. 그래서 컬렉션 클래스 사용해서 요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요때 이제 그러면 컬렉션 클래스에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 때는 요 이제 드라이버 매니저 get collection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드라이버 매니저 클래스에 get collection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레퍼런스를 가져올 수 있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이제 명령 드라이버 매니저 get collection 사용해서 요 레퍼런스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이제 JDBC URL, DB 사용자 ID, 패스워드. 자, 우리 그 DB에 연결하려 그러면 DB 주소를 지정해 줘야 되거든요. DB 주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DB 연결할 때 ID 패스워드 입력했죠. 우리 오라클 같은 경우도 ID 패스워드 쓰잖아요. H2 데이터베이스 우리 만들 때 ID 패스워드 사용했었죠. 그래서 요런 이제 정보를 코드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상에서 직접 오라클이나 H2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이렇게 접속을 할 때 ID 패스워드 넣어줬죠. 프로그램에서도 자바 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JDBC 뭐 UR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이제 접속 URL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DB 사용자 ID 패스워드를 가지고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연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연결 안 되면 SQL 실행 못 해요.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뭔가 SQL 문장을 보내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뭐 전화 연결이 안 되는데 통화 못 하고 그죠? 다리가 지금 없는데 강을 못 건너죠. 다리가 있어야 강을 건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연결이 안 되면 아무런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결할 때 JDBC URL, DB 사용자 ID,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한다. 됐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코드는 뒤에 바로 나와 보면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이제 개념들, 그 흐름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JDBC URL 여기 위에 요거 설명하는 거예요. 요거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하는데 데이터 접속을 할 때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할 것인지 어느 서버에 뭐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할 것인지 뭐 이런 이제 정보들이 데이터베이스 JDBC URL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JDBC URL 요 구조를 보면 여기 이제 JDBC 콜론 뭐 하위 프로토콜 콜론 이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원본 10별자 뭐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이제 자 코드가 그 다음 장에 이렇게 있으니까 코드 한번 보면은 그래서 이제 H2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연결을 할 때 JDBC URL 한번 보면요. 뭐 H2 데이터베이스 지난 시간에 H2 데이터베이스는요. 인베디드 모드도 지원하고 인메모리 아시죠? 메모리 상에서만 이렇게 데이터 처리하고 프레임 종료되면 메모리 안에 있는 데이터 사라지는 거. 이제 그런 모드도 제공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상에 이제 서버 그러니까 우리 오라클처럼 서버로 DBMS 서버를 이제 설치해 놓고 접속하는 그런 방법도 적용이 되는데 이게 뭐 어떤 모드로 실행을 하냐에 따라서 JDBC URL을 다르게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1번 이거는 이제 인베디드 모드고요. 파일 접속 JDBC 콜론 H2 콜론 한 다음에 tilт 슬래시 테스트는 요거는 윈도우 사용자 홈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테스트 요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test.mv.db라고 하는 요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는 이제 파일을 접속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요 다른 형식도 하나 있는데 요거는 틸트가 아니고 E라고 되어 있다 그죠? 예. JDBC 콜론 H2 콜론 E 콜론 슬래시 데브 슬래시 테스트 있는데 얘는 요 E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있죠. C 드라이브 우리 보통 이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쓰잖아요. 요건 이제 E 드라이브. 예. E 드라이브 상에 루트에 dev라는 폴더가 있는데 그 폴더 아래에 요 test.mv.db라는 파일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걸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db라고 확정자가 되어 있잖아요. 예. 예. 이쪽으로 이제 접속을 하겠다. 자, 이제 인비디드 모드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모드. 우리 교재에서는 이걸 씁니다. 네트워크 모드. 얘를 써요. 네트워크 서버 모드라고 있는데 얘는 이제 위에 거하고 밑에 거 보시면 JDBC 콜론 H2 콜론 뒤에 TCP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예, TCP라고 있고 슬래시 한 다음에 우리 이제 브라우저에 그 이제 서버 이제 접속할 때 보면 이제 이렇게 로컬 호스트 쓰잖아요, 그죠? IP 주소 이렇게 넣듯이, 예, 네트워크 이제 이게 주소를 줍니다. 로컬 호스트. 그러니까 현재 이제 서버에 이 H2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로컬 호스트라고 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틸트 이제 계정에 테스트라는 데이터베이스 이제 접속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서버 모드로 접속할 때는 조금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요런 형식이 딱 정해져 있고 이게 문법이기 때문에 요대로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접속을 이제 허용을 하고 데이터 파일은 사용자 홈 디렉토리에 위치되어 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인메모리, 메모리 이제 DB 이제 사용하는 방식인데 요거는 파일을 요런 이제 test.mv.db라는 이제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인메모리 메모리 DB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이제 딱 종료될 때 안에 있는 내용도 다 사라집니다. 우리 변수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변수나 배열에 우리가 데이터 아무리 많이 넣어놨더라도 프로그램 종료하면 한 개 사라지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JDBC 콜론 H2 콜론 다음에 여기 mem이라고 있죠. 메모리 mem.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밑줄 mem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JDBC URL 적을 때 다른데 우리는 이제 가운데 있는 이거 네트워크 서버 모드를 이게 쓰고 있죠. 얘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교재 같은 데 보시면 또 1번을 또 가지고 이렇게 1번에 첫 번째 거 있죠. 요 방법을 또 많이 써요. 다른 교재 예제로. 요 두 가지를 이제 아셔야 되죠. 메모리 같은 거는 특수한 어떤 뭐 테스트 같은 거 할 때나 뭐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코드를 한번 볼게요. 실제 이제 코드 2단계에서 데이터베이스 연결할 때 데이터베이스 연결할 때 이거 자 보면은 커넥션 클래스에 인스턴스 레퍼런스를 넣는다. 말이 좀 긴데 커넥션 클래스 타입에 인스턴스 객체 레퍼런스. 그러니까 요 커넥션 객체를 접근할 때 주소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주소를 레퍼런스라고 하죠, 그죠? 참조 변수 뭐 얘기하잖아요. 레퍼런스 변수. 레퍼런스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JDBC 클래스 로딩과 URL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실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만들기 위한 코드를 작성하는데 드라이버 매니저 클래스에 get connection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를 조금 더 키워서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드라이버 매니저 클래스에 get connection 메소드 사용하죠. 여기에 JDBC URL 아까 제가 세 가지 있는 거 embedded mode 그 다음에 뭐
서버 모드, 메모리 모드 뭐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JDBC URL을 우리는 이제 서버 모드로 이제 쓰기 때문에 그런 형식이 맞는 JDBC URL을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거는 DB 접속할 때 사용하는 DB 접속, DB 접속 ID 패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얘가 JDBC URL 하고요, ID하고 패스워드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 작업을 해요. 자바가 야 데이터베이스야 막 찾아요. 야 데이터베이스 요 주소를 가지고 URL이 주소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이제 나의 아이디는 요거고 패스워드는 이건데 자 우리 연결하자 해서 정상적으로 딱 연결이 되면 요 커넥션 객체의 참조 값이 이제 이게 참조 변수잖아요, 그죠? 참조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커넥션 객체가 리턴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만약에 뭐 여기서 이제 JDBC URL 뭐 여기 뭐 코드가 잘못됐든지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잘못됐든지 하면은 요 커넥션 객체가 리턴되지 않습니다. 그럼 널 뜨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con이라는 이 참조 변수 값이 널이 되면 안 되겠죠. 커넥션 객체가 넘어와야지만 이제 DB하고 연결돼야지만 그 다음 DB하고 뭔가 대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전화 연결이 돼야지만 우리 통화가 가능하듯이 이 커넥션 객체가 제대로 이제 리턴이 돼야지만 이제 커넥션 객체가 리턴됐다는 거는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커넥션 객체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JDBC URL 요 부분 이제 다시 설명 이렇게 저 앞에서 나왔지만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맞게 이미 정의되어 있는 문자열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계정. 이 아이디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미리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죠. 자, 허가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커넥션 연결까지 되면 자바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이제 연결이 되면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스테이트먼트 자, 객체를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자, 3단계는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생성하는 단계인데 자, 여기 밑에 보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이제 한번 완료하면 이후에 연동부터는 SQL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때 자, 문자열로 이루어진 SQL문을 JDBC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객체로 변환해야 된다. 자, 우리 그 SQL 문장은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데 이 SQL 문자열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 JDBC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객체 형태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단순한 SQL문을 JDBC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객체로 변환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객체로 이제 자, 변환 할 때 사용되는 것이 이제 스테이트먼트 이제 객체라는 거죠. 그리고 요 이제 스테이트먼트 객체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데 요 스테이트먼트 객체보다는 조금 사용성이 높은 재사용성이 높은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라는 또 이제 이런 타입이 있습니다. 이런 타입의 이제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설명해 보면 보통 SQL문과 데이터를 조합하기 때문에 스테이트문 보다는 스테이트먼트를 상속받은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이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는 위에 스테이트먼트
라는 요 단어를 포함하고 있죠. prepared statement는 요 이제 요 스테이트먼트를 상속받아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받았으니까 당연히 스테이트먼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을 다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prepared statement를 사용해서요. 예, 이 스테이트먼트 객체가 하는 거 다 처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요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스테이트먼트 객체처럼도 사용할 수 있고 prepared 스테이트먼트 객체로 또 사용할 수 있고 둘 다 가능하다는 거. 근데 이제 이 prepared 스테이트먼트는 용도가 SQL 문장하고요. 데이터를 조합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요거는 조합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저 백틱상에서 포맷 문자를 만드는 거 해보셨잖아요.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거 보면 그죠? 문자열 이제 사이에 달러 중괄호 있고요. 거기에 이제 변수 넣어가지고요. 고정 문자열이 있고 중간에 이제 어떤 이제 변수 값을 이제 치환하는 그런 이제 기호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실행을 하면 그 포맷에 맞는 문자열이 딱 이렇게 조합이 돼서 만들어지죠. 고정 문자열과 변동성 있는 어떤 이제 변수나 수식이나 그런 값들을 이제 하나 이제 문자열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런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 게 prepared statement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그런 스테이트먼트 객체보다는 prepared statement를 쓰면은 이게 SQL 고정되어 있는 SQL 문장과 변동이 심한 데이터를 조합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이제 prepared statement 이제 객체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인데 위로 올려놓고 좀 설명해 드릴게요. 좀 더 크게 해서 그래서 이제 prepared statement 요를 이제 설명하는 건데 SQL문을 미리 만들어 두고 변수를 따로 입력하는 방식이다. 조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포맷 문자열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효율성이나 유지 보수 측면에서 유리한 구조고 기본적으로 스테이트먼트 클래스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스테이트먼트 클래스 메소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스테이트먼트 코드에 예전에는 이제 이런 걸 잘 모를 때는 이제 스테이트먼트 클래스를 쓰고 또 필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어떤 조합 SQL 문장을 조합해서 만들어야 된다. 어떤 변수 내용하고 연결해서 SQL 문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prepared statement 쓰고 이렇게 했는데 쓰다 보니까 prepared statement가 스테이트먼트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뭐 스테이트먼트 클래스를 따로 이제 쓰지 않고 그냥 prepared statement 요 하나 가지고요. 스테이트먼트 클래스처럼 쓰고 prepared statement 객체처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코드가 한 번 더 이렇게 더 커질 수 있나 한번 볼까요? 한 단계 더 키우니까 양 사이드가 안 보이네. 일단 이거 이게 이제 그래서 좀 키워놓고 볼게요. 여기 보면 prepared statement 타입에 이거 이제 참조 변수죠. 객체를 만들어서 여기 이제 할당을 해주는데 일단은 스테이트먼트든 prepared 스테이트먼트든 객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prepared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만들 때 자, 요 con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커넥션 객체를 이제 위에서 아까 소스 이제 설명드릴 때 두 번째 단계에서 커넥션 객체를 만들었죠. 여기 위에 한번 더 보십시오. 요거 커넥션 객체 어떻게 만들었어요? COA는 드라이버 매니저 클래스에 get connection 사용해서 JDBC URL과 ID와 접속 이제 패스워드를 넣어주고요. 데이터베이스 접속해서 연결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 커넥션 객체 만들어졌죠, 그죠? 요걸 가지고 자 3단계에 3단계 자, prepared statement 만들 때 요 커넥션 객체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커넥션 객체에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예, 요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만드는 겁니다. 이때 자,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객체 만들 때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에 요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포함할 SQL 문장을 이렇게 넣어줘요. 그래서 요 객체 PSTMT라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SQL 문장을 안에 품고 있어요. 요 객체가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객체가 요 뒤에 매개 변수 값으로 던져주는 요 SQL 문장을 다 품고 있어요. 안에 포함을 합니다. 그림을 그냥 그리면 PS TMT라는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 안에 SQL 문장을 데이터베이스가 실행해야 될 SQL 문장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PSTMT는 객체잖아요. 객체. JDBC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 형태로 SQL을 객체로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이 SQL 문자를 PSTMT라는 여기 Prepared Statement 객체라는 걸로 만들었죠. 그죠? 그러면 이제 JDBC가 이제 처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때 이제 주의하실 게 보면 이제 이 Prepared Statement 객체는요 여기 Prepared Statement 클래스는 여기 Prepared입니다. ed Statement 타입의 객체인데 요 Prepared Statement 객체를 리턴하는 메소드는요 Prepared가 아니고 Prepare Statement입니다. 메소드 이름은 요거 실수 많이 하세요. 커넥션 객체에 Prepare Statement 메소드를 실행을 하면 Prepared Statement 객체가 리턴이 되는 겁니다. 이때 Prepared Statement 객체는 내부에 이렇게 이제 SQL 문장을 여기서 지정한 SQL 문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SQL 문장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특이한 부분 보시면 insert into test values 여기 이제 고정 문자열이죠. SQL 고정 문자열이고 이게 이제 테이블에다가 레코드를 인서트하는 SQL 문장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물음표 표시가 있죠. 요거는 미정입니다. 미정. 아직까지 몰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아직까지 몰라. 여기서 플레이스 홀더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물음표 자리에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객체를 만들고 나서요 필요한 데이터를 여기에다가 넣어줄 수가 있어요. 물음표 자리에 1번 물음표 2번 물음표라고 물음표에 숫자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배열의 인덱스 있잖아요. 배열의 인덱스처럼 배열은 0번부터 번호가 붙어 있죠. 근데 플레이스 홀더를 여기에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요 SQL 문자열 안에다가 물음표로 넣을 수가 있는데 물음표를 5개 넣으면 1번부터 5번까지 생기겠죠. 요거는 물음표가 두 개니까 요 제일 첫 번째 게 있는 게 1번 물음표 플레이스 홀더, 두 번째 물음표가 2번 플레이스 홀더입니다. 번호가 딱 있습니다. 그러면 Prepared Statement 객체는 요런 형태의 SQL 문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후에 이제 자바 코드로 요 물음표 플레이스 홀더에다가 야 1번 물음표에 이거 집어넣어 2번 물음표에 이거 집어넣어 데이터를 끼워 넣을 수가 있어요. 레고 조립하듯이 끼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Prepared Statement 객체를 한번 만들어 놓고요. 인서트 할 때 야 여기 물음표에다가 내가 홍길동 그다음에 홍길동 나이 할까요? 20살 이런 식으로 넣고 인서트하고 그 다음에 또 Prepared Statement 객체 똑같은 객체에 재활용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청길동 넣고요. 22살 이런 식으로 또 실행하고 또 Prepared Statement 객체에 또 물음표에다가 플레이스 홀더라고 그러죠. 여기 이제 홍길동 새끼는 백길동 해가지고 30살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만 끼워 넣어가지고 계속 SQL 문장을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재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repared Statement 객체를 이제 쓰는 겁니다. 근데 Prepared Statement 객체지만
요 이제 SQL 문장에 플레이스 홀더를 안 쓸 수도 있어요. 플레이스 홀더 이거 물음표 있죠, 물음표. 물음표로 없이 그냥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얘는 재사용용이 사실 아니거든요. 어떤 데이터를 끼워 넣는 용이 아니에요.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테이트먼트 객체처럼 쓸 때 그때는 물음표 플레이스 홀더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자 요거 이제 코드를 이렇게 띄워 놓고요. 아 그러면 예,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할 때 잘 머릿속에 잘 담아두고요. 어느 정도 흐름 잘 이제 예, 알겠다 하면 이제 코드 보면요 혼자서 이게 번역이 돼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자 밑에 이제 자바 코드 보시면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객체 만들었잖아요. 요 SQL 문장을 가지고 있는 객체를 만들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끝난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플레이스 홀더가 있다는 얘기는 반제품이에요. 예. 반제품이에요. 완전한 제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완성이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완성하기 위해서 밑에 코드에 prepared statement 점 해가지고요. 여기 물음표, 요게 이제 1번 물음표, 얘가 2번 물음표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 숫자 있죠, 숫자. 요 1이 있잖아요, 그죠? 요 1이 얘를 나타내는 거고요. 요 2 있잖아요, 그죠? 2가 예, 플레이스 홀더에 예, 여기 번호를 나타내는 겁니다. 요 메소드에 보시면 이제 set이라고 돼 있잖아요. setter. 값을 집어넣어라 이거죠. 예, 어떤 값을 집어넣습니까? set string 문자열을 집어넣어라 이 말이죠. 1번 물음표에다가 플레이스 홀더에다가 예, set string 해라 이거죠. 예,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1번, 2번 첫 번째 파라미터 4개 변수는 플레이스 홀더의 이제 번호고요. 예, 번호는 여기 왼쪽부터 예, 제일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1번, 2번 이렇게 번호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prepared statement 객체 set string 그 다음에 placeholder 번호 1. 자 1번 요 첫 번째에다가 뭐 넣어준다? 요 뒤에 있는 데이터 request get parameter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폼 페이지 클라이언트 폼 페이지 만들어 가지고요. 데이터를 서버에 탁 던졌을 때 투스 페이지라고 그랬죠? 데이터를 던집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포스 페이지 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받는 페이지 서버 페이지에서는 요 코드 썼죠. 리퀘스트 객체에 get 파라미터 해서 유저 네임이라는 요청 파라미터 예, 이제 있는 값을 읽어내는 거죠. 읽어서 요 플레이스 홀더 값으로 넣어주는 거죠. 제가 이제 요 그림 많이 그렸습니다. 여기 C하고 S 이렇게 그려가지고요. 클라이언트 C는 클라이언트고 S는 클라이언트 서버다. 그래서 이제 C에서 서버 쪽으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전달되는 건 뭐냐 요청이라고 그러죠. 요청, 리퀘스트, 그죠? 그래서 여기 리퀘스트. 클라이언트가 보낸 데이터를 이제 실어서 가져오는 놈이 요 리퀘스트 객체잖아요. 그래서 요 리퀘스트 객체에 이제 들어있는 데이터 중에 유저 네임이라는 요청 파라미터 예, 값을 이제 읽어내서 get 파라미터 읽어내서 예, 1번 플레이스홀더에다가 넣어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는 이것도 request.get 파라미터에서 이메일, 이메일이라는 요청 파라미터 값을 읽어가지고 2번 플레이스홀더 요 자리에 이제 set string 집어넣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전 단계 요 지금 그 코드 이전 단계에 만약에 폼 페이지가 있었다, 회원 가입 페이지가 있다. 그러면 그 회원 가입 페이지에 뭐 회원 이름 입력하는 난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이제 회원 이름 인풋 태그 사용해서 타입을 텍스트로 주고요. 텍스트 입력상자에 이제 그 속속에 네임은 유저 네임이라고 되어 있겠죠. 예, 그 값을 이제 이렇게 폼에서 전송한 값을 이렇게 이제 받아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제 테이블 여기 이제 테이블 테스트 테이블에다가 이제 삽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조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SQL 문장에다가 데이터를 끼워 넣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합니까? 이제 실행하면 되죠. 실행하면 돼요. 자, 이제 네 번째 단계는 SQL 문 전송이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여기서 SQL 전송은요, 자바에서 JDBC를 통해서 DB에 요 명령을 전달한다. 그러면 이제 이 전달하면 어떻게 돼요?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요 3단계 과정을 통해서 prepared statement 객체가 준비되어 있고, 그죠? 실제 이제 쿼리 실행은 SQL 문제 종류에 따라서 execute 쿼리를 실행하거나 execute update를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 단계 이제 실제 제디부터에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execute 쿼리 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select 문을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값, 반환값은 result set, 클래스 타입의 객체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select 문 결과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execute update는 이 select 문 말고 나머지 update나 delete나 여기는 insert 빠졌는데 insert 같은 문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반환값은 정수값, 인티저 값을 반환합니다. 정상적으로 실행됐을 때. 그래서 처리된 데이터의 이제 수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 execute query나 execute update, prepared statement 객체의 요 메소드를 실행을 하면, 자바에서 요 이제 JDBC 통해서 DB한테 야 이거 SQL 들어있으니까 이 SQL 처리해줘 해가지고요. 요 DB는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SQL 문제를 실행해주고 그 결과로 이제 응답을 자바 쪽으로 이제 해주는 거예요. execute query와 execute update 명령을 이제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SQL 문장을 이제 실행하는 단계까지 설명드렸습니다.